33번 먼저 볼게. 이 33번에 얘들아 키워드가 지금 누구라고 잡혀있지? Curiosity라고 잡혀있어. Curiosity가 뭐야? 호기심. 호기심. 그럼 우리 한번 적어볼까? 호기심. 이 호기심 갖고 무슨 얘기 하는지 첫 번째 문장 봤더니 베토벤의 욕구가 있대. 근데 얘들아 베토벤이 뭐 하려는 욕구가 있지? 만들려고. 뭔가 노블한 걸 만든대. 노블이 뭐야? 새로운. 그럼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는 베토벤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 is reflection. 뭐 하는 거야? 반영하는 거지. 뭘 반영하는 거지? 그의 호기심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지. 안 해. 왜요? 울려. 울리지. 그치. 이거 오늘 첫 개시인데 이거 못 쓰겠다. 깎아서 먹었네. 보자. 훨씬 낫지 지금. 아야 목 아파. 도움이 된다. 보자. 얘들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는 베토벤의 욕구는 자신의 호기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래. 그러면 얘들아 호기심이 있다는 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다는 욕구도 있다는 거네. 그러면 우리의 뇌는 experience 뭐해? 경험하는데 뭘 경험하냐면 reward는 보상이지. 보상감을 경험하는데 언제 보상감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create 뭐 할 때? 만들어내는데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 또 프로세스는 과정이지. 뭐 하려는 과정에서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이래. 그치? uncertain은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뭔가를 exploring 탐험하려는 과정.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걸 탐험하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만들어낸다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 그게 마치 뭐가 있냐면 음악 프레이즈, 악구 같은 게 있지. 근데 우리가 단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어야 돼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연주해 본 적이 없는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 우리는 바로 뭘 느낀다? 보상감을 느낀다. 그러면 얘들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파지티브야? 네거티브야? 파지티브입니다. 왜냐면 뭘 느끼니까? 우리가 뭔가 보상감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호기심이 least something novel 뭘 이끌 때? 새로운 것을 이끌 때 the resulting reward라 그랬지. 그 보상으로 나온 그 결과로 나온 보상은요 brings 가져다 주는데 우리한테 뭘 가져다 준다? 어떤 걸 가져다 준다? 우리한테 바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얘들아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기심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 새로움을 창조하죠. 근데 얘들아 새로움 창조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지금 잔뜩 얘기했지 지금. 넘어가도 되니 여기? 그럼 뒤에 봤더니 A number of investigators래. 굉장히 많은 investigators 누구야? 이런 지금 굉장히 많은 조사자들이 have modeled 뭐 했지? 모형화했죠. 뭘 모형화했냐면 얘네가 how curiosity 어떻게 호기심이 influences 뭐 하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뭐해? 음악 작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형화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해 주는 거야 얘들아? 호기심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 음악 작곡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누구의 경우에는 베토벤의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이거든. 한 문장인데 요거 천천히 들어갈 테니까 한번 구조 분석 잘 따라와 봐. 주어 누구야? 컴퓨터 모델링. 얘가 주어예요. 그 뒤에 있는 focused 있잖아. 얘는 동사일까 아닐까? 얘는 과거 분사예요. 그러면 컴퓨터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하고 있지. 근데 얘들아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인데 피아노 소나타가 스스로 쓴 거야? 쓰여진 거야? 쓰여진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과거 분사. 또 과거 분사죠. After age 13 몇 살 이후로? 그럼 여기까지 봤더니 13살 이후로 쓰여진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되고 있는 컴퓨터 모형이 revealed 뭐 하기를?
보여주기를 뭘 보여줬냐면 뮤지컬 패런스지. 음악적 패턴들. 근데 이 패턴은 또 어떤 패턴인지 파운드가 뭐 해줘야 돼? 또 소식해주는 거죠. 발견됐는데 어디서 발견된 거야?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된 이런 음악 패턴들은요, decrease, 뭐 했다고? 감소했대요. In later sonatas, 어디에서? 그 추후에 나오는 소나타들에서는 이런 원래 발견되었던 음악 패턴이 감소됐대. 저 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볼까? 얘들아, 그 뒤에 만들어진 소나타에서는 이전 패턴이 안 나왔다는 거네. 그러면 더 뭐 하단 얘기지? 계속해서 새롭게 나왔다는 소리지. 방금 말 이해됐지? 그러면 얘들아, 동시에 새로운 패턴은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많아진 거지? 새로운 패턴은 어떤 패턴이 있냐면 including patterns, 이런 패턴을 포함해서지. 어떤 패턴? were unique. 독특해. 뭐에만? 특정? 소나타에만 굉장히 독특한 이런 패턴들을 포함한 새로운 패턴들은 increase. 뭐 했다? 증가했다라는 것을 revealed. 뭐 했다? 보여? 주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이만큼 길이가 나왔는데 과거 분사들이 잔뜩 나와 있으니까 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지. 구조 분석 이해된 거 맞아? 그 다음에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 음악 패턴에서 추후의 소나타에서는 같은 음악 패턴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새로운 음악 패턴은 뭐 했다는 거야? 늘어났다. 두 개 같은 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영어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다는 다 양형동사야. 양형동사라는 건 얘가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죠.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베토벤의 음악은 became less predictable이래. 저기가 빈칸 정답이었던 거지. 그러면 왜 빈칸 정답이 제가 나왔는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 베토벤의 음악은 less predictable은 무슨 말이야? 예측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이 안 된다는 건 뭐야? 계속해서 새롭게 바뀐다는 얘기잖아. 모함에 따라 그의 호기심이 드로브는 이끌었지. 설명을 지금 exploration 탐험을 이끌어 뭐에 대한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에 대한 탐험을 이끌음에 따라. 그래서 베토벤의 호기심이 먼저 발생한 거지. 호기심이 지금 탐험을 하게끔 했는데 뭐에 대해서? 새로운 음악 아이디어에 대해서 탐험을 하게끔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예측이 안 됐던 거지. 됐니 이거? 그러면 호기심은 굉장히 강력한 뭐다? 힘, 원동력이죠. 뭐에 대한? 인간의 창의성이. 그러면 너네 요거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잖아. 이 안에서 근데 키워드를 좀 잡아야 돼. 키워드는 누구야? 호기심이야. 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호기심이라는 애 때문에 얘들아 뭐가 생긴 거지? 새로운 창조가 된 거지. 새로운 창조가 됐다는 건 뭐야? 인간의 얘들아 뭐가 생겼다는 거야? 창의성이 이끌어진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거에 대한 예시로 베토벤은 설명해 준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34번에 얘들아 quantifiable metric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얘들아 너네 quality가 있고 quantity가 있지. quantity가 뭐지? 양. 그럼 얘들아 quantifiable은 무슨 뜻이지? 정량화할 수 있는 이란 뜻이지. 얘들아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측정할 수 있는. 그치. 숫자로 뭔가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그럼 우리가 이걸 정량 측정이라고 내가 좀 써도 될까? 네. 정량 측정. 정량 측정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봤더니 기술자들은요 항상 on look out for, 무슨 뜻이야? on look out for 무엇을 찾고 있는 이란 뜻이지. 그러면 얘들아 기술자들은 항상 뭘 찾고 있냐면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을 항상 뭐하고 있다? 찾고 있다. 되게 단순한 얘기야. 왜냐면 얘들아 기술자들은 객관적인 게 중요해? 주관적인 게 중요해? 객관적인 게 중요해. 얘들아 객관적이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 숫자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자들은 항상 뭘 찾아? 뭔가 숫자나 아니면 정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량 측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이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패러프레이징 나오는 거 제대로 확인해보자. measurable이 뭐야? 측정할 수 있는 투입이라는 거지. 어디에? 그 모형에. 측정할 수 있는 투입들이 are lifeblood야. 얘가 바로 뭐가 되고 있냐면 수혈이 되는 거죠.
이게 측정할 수 있는 투입이 무슨 말이지 얘들아? 숫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풋 정보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얘들아 당연히 라이프 블러드 수혈이 되고 마치 뭐처럼 사회 과학자들처럼 기술자들은 these 뭐하다? 필요해. identify 식별할 필요가 있는데 뭐를? concrete measures라고 얘기했지. concrete measures가 뭐지? 구체적인 측정. 즉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래? 프록시. 이제부터 프록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프록시는 얘들아 그러면 결국 뭐냐면 구체적 측정이지. 뭘 위한 구체적 측정이야? assessing progress. 그치. 그 진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측정. 이게 바로 프록시인 거죠. 프록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나는 그러면 이 지문을 봤을 때 프록시가 누구랑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보였냐면 정량 측정과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는 게 좀 보였어.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얘들아 프록시 이퀄 뭔 거지? 정량 측정이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프록시였으니까. 됐니 이거? 그러면 this need 이러한 필요 뭐에 대한 필요?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록시. 그래서 프록시 앞에 이제 정량화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까지 붙은 거잖아. 대놓고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록시에 대한 필요가 produces 만들어 내는데 bias 뭘 만들어냈지? 편향. 어디 쪽으로 편향이 됐냐면 측정하는데 이런 걸 측정할 거야. 어떤 걸 측정할 거지? R is to quantify. 뭐 하기 쉬운? quantify. 수량화하기가 쉬운 것들을 측정하는 쪽으로의 편향을 만들어냈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가보자. 얘들아 정량 측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객관화 시켜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 이 지문의 결론부터 제시하면 이거 네거티브야. 왜 네거티브냐면 기술자들이 이런 정량 측정법에만 이걸 찾고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숫자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기 쉬운 것들만 뭐 한다는 거지? 측정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치화 시킬 수 없는 건 얘네는 잘 건드리지 못한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한 실험이 아니라 사실 뭐가 되는 거지? 편향이 생기는 거지. 됐어 이거? 그래서 하지만 simple matrix래. 간단한 측정은 can take us 우리를 데려가는데 take us further away니까 우리를 더 멀어지게끔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간단한 측정은 지금 take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데 얘들아 뭐로부터 멀어지게 해?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거든. 근데 저 중요한 목표는 어떤 목표냐면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뭐 하고 있는? care about 신경 쓰고 있거든.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중요한 목표들이 있는데 저런 간단한 측정만 하면 이게 뭐 하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이거 잘 따라와야 돼. 이 골스가 다시 이제 위치로 다시 들어가줘야지. 계속적용법으로. 저런 중요한 목표들은 may require 뭐해? 필요로 해. 뭐를 필요로 해? 복잡한 측정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은 극도로 difficult 뭐해? 극도로 어려워. 극도로 어렵거나 아니면 perhaps 아마도 impossible 아마도 불가능한 거지. 거의 불가능해. 뭐 하기가 불가능해? 어느 한 가지 측정으로만 reduce 일축시키는 게 거의 difficult 어렵거나 impossible 뭐하다? 불가능하대. 그러면 간단한 측정을 하자니 뭐에서 멀어지고? 목표에서 멀어지고. 그러면 이 목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요구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굉장히 뭐해? 그치. 한 가지 측정으로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내용 잘 따라오고 있어? 그랬을 때 정량 측정만으로는 사실 이런 복잡한 현상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량 측정의 네거티브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선 뒤에 봤더니 우리가 have imperfect 뭘 갖고 있어? 불완벽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좋지 않은 측정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fall under는 뭐뭐에 빠지다지. 우리는 illusion 뭐에 빠지게 돼? 우리는 이런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solving 뭐 하고 있다는? 해결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대. 근데 우리가 얘들아 뭘 해결하고 있지? 좋은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해결은 하고 있는데 얘들아 without이니까 뭐뭐 없이 해결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making genuine progress야. 진짜 progress, 진보는 나가고 있지 않아. 어디 쪽으로? 가치 있는 해결 쪽으로. 그러면 실제로는 가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안 되고 있으면서 야 그냥 좋은 목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잖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라는 뭘 하게끔 만든다고? 착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지. 됐니 이거? 내용 잘 따라오고 있어?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the problem of praxis. 그래서 이 지문은 프락시라는 애가 바로 뭐냐면 정량 측정이잖아. 이 정량 측정에 대한 뭘 제시하는 글이라고? 문제 제시하는 글이야 이거.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내용 정리 한번 정리해볼게.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정량 측정이 얘들아 누구랑 같은 말인 거라고? 프락시랑 같은 말이야. 근데 이 지문은 프락시에 뭘 잡아주는 글이라고? 문제점 잡아주는 글이야. 문제점. 그러면 이 문제점이 뭔지 이제 제대로 봤더니 프락시의 문제가 result에는 무엇을? 야기하다. result이 cause랑 동의어잖아. 근데 너네 여기 문법적 하나 좀 정확히 얘기하고 가볼게. result in에서 in이 품사가 뭐야? in.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혹은 누구 나오지? 동명사 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요 테크놀로지에스트를 한번 이렇게 묶어볼게. 묶었더니 쟤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results in 다음에 바로 누구로 가는 거야? substituting으로 간 거지. 그래서 이 자리에 얘들아 무조건 누구 써줘야 돼? ing 써줘야 돼요. 얘 in 뒤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누구겠어? 기술학자. 얘는 무슨 역할 한 거야?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러면 해석할 때 정확하게 해볼까? 이런 프록시의 문제는 뭘 이야기하냐면 기술자들이 뭘 하게끔 이야기해? substitute A for B는 뭐야? B를 A로 대체시키다지. 그러면 B 봤더니 얘들아 B 누구래 지금? What is meaningful? 뭐 한 거를?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얘들아 누구로 대체시키려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시키려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 논리를 봐야 맨 마지막 말이 이해가 될 거니까 얘들아 정량 측정이 프록시지. 얘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을까? 얘는 얘들아 누구만 강조하지? 측정 가능한 것만 강조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는 사실 어떻지?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측정 가능성만으로는 사실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 문제 얘들아 의미 있는 거를 따져야 되는데 의미 있는 거는 제대로 따지지 않고 뭐만 본다는 거지? 측정 가능만을 어떻게 본다는 거야? 높게 본다라는 무슨 점이 있다는 거야?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지.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봐야 이 지문이 이제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무시하면 안 돼.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야. 빈칸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인용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봐. As the saying goes. 속담이 이렇게 말했지. Not everything이니까 not everything이니까 모든 게 그런 게 아니야. count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count가 자동사로 사용되면 뭐지? 중요하다지. 얘들아 중요한 모든 것이 can be counted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지. 그럼 여기 또 묶어볼게. that can be counted 묶어볼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또 뭐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다. 맨 마지막 말 이해해봐 얘들아. 중요한 것과 측정 가능성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이 말 이해돼? 맨 마지막 말이 확실히 이해돼야 돼. 그랬을 때 이 지문은 요거까지 확실히 이해하면 돼 얘들아. 정량 측정 즉 프록시는 지금 우리한테 편향을 야기하는데 왜 편향을 야기하냐면 의미와 측정 가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됐니 이거? 넘어간다. 가. 그 다음에 35번. 35번은 이제 진짜 어려운 거 끝났으니까 이제 쉽죠? 지금 어렵다고? 진심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 왜냐면 이따 정독 한번 해보고 문제 몇 번 더 풀어보면 되게 쉬울 거야 사실. 이게 약간 너네가 지금 아직 정독을 안 해봐서 요거 봐봐 얘들아. 여기 스파이시스 나왔지? 스파이시스 뭐지?
스피시스 말고요. 아, 스파이스 향신료. 얘들아 얘는 스피시스, 얘는 스파이시스예요. 뭐지? 얘들아 향신료요. 얘들아 향신료는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유일한 스피시스 종이죠. 우리는 어떤 종이냐면 시즌스래. 시즌 계절 아니에요. 양념하다. 어디에다가 양념을 쳐먹는? 음식에다가 양념을 쳐먹는 유일한 종이죠. 그쵸? 왜냐면 뭐 딴 얘들아 뭐 원숭이나 뭐 이런 애들이 뱀이나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양념 쳐먹진 않잖아. 그러면 양념을 쳐먹는다는 건 고의적으로 altering 뭐 한다는 거야? 바꾼다는 거지. 음식을 고의적으로 바꾸는 거야. 뭐로 바꾸는 거지? 매우 강한 맛이 나는 식물 부분들이지. 근데 얘들아 이 식물 부분들은 we call herb.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허브라고 부르죠. 목관대가 그래서 수식해 준 거지. 왜 목관대가 돼? 얘들아 내가 call, name, consider 나오면 뒤에 있는 명사 무조건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목적격 보호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는 식물의 이런 강한 맛이 나는 부분들로 음식을 altering 뭐 한다는 거야? 변화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 부분뿐만 아니라 얘들아 누구로 바꾼대? 첫 번째는 이런 강한 맛이 나는 식물 부분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스파이시스예요. 향신료. 얘들아 이런 향신료와 함께 음식을 뭐 한다는 거야? 바꾼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되게 단순해.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음식에 뭘 쳐먹는다? 양념 쳐먹는다.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it's quite possible 대시니까 가주어? 진주어. 그러면 our taste 우리의 맛인데 for spices 우리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뭐 맛이나 취향은 has an evolutionary roots 뭘 갖고 있어?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향신료를 먹게 된 이유 이거를 우리의 무슨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지? 진화적 관점으로 좀 보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향신료를 뿌려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는 진화를 된 거야. 그럼 어떻게 진화된지 봤더니 많은 향신료들은요 have 뭘 갖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 얘들아 그냥 되게 쉬워. 얘들아 박테리알이 균이죠 원래 박테리알이. 근데 얘들아 안티가 붙으면 반대지. 그러니까 균과 뭐 하겠다는 거 봤어? 싸우겠다. 근데 프로퍼티가 속성 특성이지. 그래서 항균성이라는 뜻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야. 왜냐면 이거 언어 자체를 되게 힘들어할까 봐 풀어 한번 써줬어. 그러면 말을 더 쉽게 풀어 써주면 얘들아 무슨 얘기야? 많은 향신료들은 얘들아 뭐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야? 세균으로부터 뭐 해주고 있다는 거야?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 되게 쉽게 풀어줬어. 그러면 in fact 사실 common seasonings 그냥 굉장히 흔한 seasonings 누구야? 지금 저기 seasonings가 얘들아 향신료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여기 누가 있냐면 갈릭도 있고 오니온도 있고 오레가노도 있지. 왜 이렇게 오레가노? 이런 향신료들은요 inhibit 뭐해? 억제하는데 growth 뭐를? 성장. 거의 모든 박테리엄의 성장. 근데 그 박테리엄은 어떤 박테리엄? tested 확인된. 얘들아 좀 스펠링 조금만 꼼꼼하게 볼까? 검증된 확인된 이런 박테리엄의 성장을 inhibit 뭐 한다고? 억제한다란 말 여기서 이해해야 돼. 그래야 얘들아 누가 성립이 되니까 항균성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향신료를 먹는 거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좋은 거야. 근데 이거는 얘들아 어떻게 된 거라고? 진화적 근거가 있다는 거지? 어떤 진화적 근거가 있어 얘들아? 이거 먹으면 뭐해? 항균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옛날부터 먹었다는 거잖아. 됐니? 방금 말 이해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cultures, 문화가 있는데 어떤 문화냐면 make heaviest use of spices지. 저 향신료를 어떻게 쓰고 있는? The heaviest니까 가장 많이 쓴다는 거죠. heaviest니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
그런 문화들인데 여기 대시 다 예시예요. think of 한번 가정해보자면 얘들아 누구? 갈릭과 블랙페퍼인데 어디에? 타이푸드에서는. 그 다음에 진저와 코리안더는 뭐냐면 고수야. 인디아에서는 이런 진저와 코리안더가 있고 그 다음에 칠리 페퍼스 오브 멕시코. 그래서 예시 들은 거 이해돼? 이런 곳에서는 이런 향신료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잖아. 이런 바로 특정 문화들은요, come from 뭐뭐로부터 온 거냐면 warmer climate에서 어떤 기후에서 왔어 얘네 다. 더 따뜻한 기후에서. 왜? 얘들아 뒷내용 우리 잠깐 투시해볼까? 우리가 향신료를 지금 쓰는 이유는 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세균으로부터. 그럼 얘들아 이 따뜻한 기후는 뭐가 번식할 확률이 높은 곳일까? 그래,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은 곳인 거야. 그래서 bacterial spoilage라고 나왔잖아. spoilage가 부패죠. 그럼 박테리아 부패가 is bigger issue. 어떤 문제야? 굉장히 큰 문제인 거지. 아무래도 더운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곳에서 얘들아 향신료를 가장 많이 뭐하고 있다고? 사용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무관문은 내신에 안 나오니까 넘겨도 되죠? in contrast 대조적으로래. 그럼 얘들아 앞에 따뜻한 기후의 대조는 어디야? 그래, 그럼 뒤에는 완전 정반대 나오겠지? 연결사 포인트도 그럼 바로 이해됐지? 가장 lightly spiced cuisines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얘들아 향신료도 가장 조금 써야 되는 것도 이해돼? 그러면 가장 적게 쓰고 있는 요리. 그 요리는 얘들아 스칸다비아나 북부 유럽의 요리가 있겠지. 이런 애들은요 are from cooler climates.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면 춥든 덥든 어쨌든 향신료를 쓰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향신료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야? 세균을 막기 위해서잖아. 그러면 우리의 독특한 인간의 attention, 주의 관심을 갖고 있지. 뭐에? 맛에. 근데 이 경우에 얘들아 그 맛은 어떤 맛이지? 우리 인간만이? 양념 맛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 인간만이. 이런 관심은 turns out은 뭐뭐라고 밝혀? 지다. 여기 문법 중요한 거 좀 보이네. to have arisen 나온 거 보이지? 이게 얘들아 우리가 뭐냐면 선생님이랑 이미 여러 번 해봤잖아. to 다음에 누가 나오게 돼? 동사? 원형이 나오면 원형? 부정사. 얘들아 to 다음에 누가 나오면? have? pp가 나오면 무슨 부정사야? 완료? 부정사. 완료 부정사 왜 쓴다 그랬어? 시제가? 불일치죠. 기억나 이거? 교과서에서 했잖아 핵심적으로 이거. 근데 너네 arise라는 동사 좀 정확하게 좀 한번 공부하고 갈까? 얘들아 arise 너네 happen, occur, take place랑 내가 이미 공부시켜 놨었거든. arise 과거 뭐야? arose. pp는 arisen. 얘 다 무슨 동사야?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너네 얘 누구랑 헷갈리면 안 돼. rose 본 적 있어? 불러? 일으키다. 얘는 무슨 동사야? 완전 타동사예요. 두 개 완전 헷갈리면 안 돼요. rose요. R-O-U-S-E. 그러면 마지막 문장까지 그대로 보면 얘들아 인간만이 이런 향신료에 집중하고 있잖아. 이건 뭐라고 밝혀진 거냐면 have arisen 생겨난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생겨난 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생겨난 게 아니라 진화적 이론에 의해 생겨난 거지. 그러니까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이끌림은 언제 생긴 거지? 생긴 건 언제야? 과거에 생긴 거잖아. 근데 정동사는 시제가 turns로 해서 정동사의 시제는 현재. 그러니까 시제가 불일치하지. 이거는 얘들아 무슨 문제로 생겨난 거냐면 살고 죽는 문제로서 생겨난 거지. 왜 여기서 살고 죽는 문제라는 표현까지 쓴 거지? 이게 사실 누구를 항균성에 대해서 지금 풀어 설명해 준 거잖아. 됐니 이거? 그러면 내용 최종 정리해볼까? 누가 키워드야 딱 봐도? 향신료. 스파이시스가 키워드죠. 향신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 인간한테?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이 근거를 보자니 진화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지. 진화론 근거로 봤더니 우리가 이 향신료에 이끌리는 건 누구 때문에? 얘가 항균성. 항균성이란 말은 결국 우리의 뭘 통제해주지? 우리가 뭐 할지? 우리가 life 뭐 할지? 살지 아니면은 뭐 할지? 죽을지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뭐야 막 음식 먹을 때 빡빡빡빡 뿌려 먹는 거죠. 살고자 해서. 됐니?
아, 안 돼요, 아직. 얘들아, 안 어렵지, 근데 진짜로? 근데 어려운 건 지금까지 없었는데, 얘들아, 36번이 난이도가 지금까지 한 거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많이 어려울 거야. 네? 아니 그러면 몇 개? 네 개. 오늘 딱 36번까지만 할 거라서. 정독할 시간 조금 주시면 안 돼요? 진도 나가더라도. 당연하지. 36번까지 하고 정독할 시간 줄 거야. 응. 36번 전에 정독 한번 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갈게요. 36번 하고 줄게요. 정독할 시간. 왜냐면 선생님 목이 잠길까봐 그래. 봐봐. 근데 내가 이거를 얘들아 논리적으로 일단 한번 먼저 설명할게. 우리 백그라운드 논리지를 먼저 잡고 가보자. 여기 지문에서, 왜냐면 이 지문의 키워드를 누구로 잡을까 선생님도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얘를 너네한테 가장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랜덤 베리에이션과 넌 랜덤 셀렉션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더라고. 랜덤이란 표현을 일단 먼저 잘 생각해봐. 랜덤은 뭐지? 무작위야. 베리에이션은 뭐야? 변화. 얘들아, 막 무작위로 변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하나가 있고, 넌 랜덤은 무작위적이지 않은. 얘들아, 굳이 유식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요. 무작위적이지 않은 셀렉션 뭐도 있다는 거지? 선택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규칙과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지금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냐면, 하나는 막 무작위로 막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됐니 이거? 무작위로 계속 변수가 생겨. 요것과 뭐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누구는 얘는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지금 넣겠다는 거지. 그러면 요런 개념 한번 잘 생각해봐. 얘네는 막 무작위로 막 만들어졌어. 무작위로 막 만들어진 애들을 규칙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치? 요런 일단 간단한 개념이 좀 이해는 됐어? 그럼 우리 이제 이거를 영어로 녹여서 유전자에 좀 넣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얘들아, 이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많이 어려워. 집중해야 돼. 첫 번째, 디벨롭먼트지. 뭐가 일어났대? 발전이 일어났어. 뭐가? 우리? 그래. 그래서 이 지문은 일단 뭐로 접근하냐면, 우리 인간의 몸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좀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이 인간의 몸의 발달은 from a single cell이지. 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단일 세포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얘들아, 이 몸의 발달은 여기 있는 뭐야? 그냥 요런 단일 세포로 먼저 시작이 됐다는 거지. 그치? 이런 단일 세포로부터 나온 인간 몸의 발달은 provides 뭐 해준다? 제공해줘. 많은 examples. 예시. 뭐의 예시냐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부유해. 풍요로움이죠. 구조적 풍요로움의 예시를 제공해 주는데, 구조적 풍요로움은 얘들아, 이 예시는 is possible. 뭐 한 거야? 가능해. 언제 가능한 거지? 반복적인 생산. 근데 얘들아, 누구의 반복적인 생산이 먼저 나와야 돼? 무작위 변수의 반복적 생산이 is combined. 어떻게 되어져야 된대? 결합되어져야 돼. 누구랑? 무작위적이지 않은 선택과 뭐가 이루어질 때? 결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래. 그럼 말 처음부터 좀 어렵잖아? 그럼 잘 봐봐. 얘들아, 결국 단일 세포, 아무것도 아닌 이 한 개에서 뭐가 발달이 됐다는 거야? 우리 몸이 발달됐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뭐하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 생겼다는 건 구조적인 다양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구조적 풍부함은 가능한 건데 뭐 할 때만 가능한 거야? 무작위적인 변수랑 규칙적인 선택이 같이 이루어질 때 뭐 한 거야? 가능한 거야. 그러면 난 이제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 단일 세포에서 이런 큰 우리의 몸뚱이가 만들어진 건데, 이런 몸뚱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얘들아, 첫 번째 누구도 있었어야 되고, 무작위 변수도 있었어야 되고, 여기에 누구도 같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무작위적이지 않은, 즉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 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 기준 선택. 기준 선택. 이 두 개가 같이 결합해서 단일 세포에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첫 번째 문장이 정의가 되네. 됐니? 네.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좀 확실히 보이지?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란색으로 다 한 문장이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바로 설명해 주기 전에 너네 1분 줄 테니까 먼저 한번 도전해봐. 그래야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어려워. 쌤, 엠브라이오가 뭐예요? 엠브리오, 배아. 배아라는 표현 아나? 네. 너무 어렵지? 그치? 봐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 내용을 되게 쉽게 묶어볼게요. 왜냐면 묶기만 해도 되게 쉽게 보이는 문장이거든? 첫 번째, 얘들아, 모든 phases, 모든 단계지. 뭐가 어떻게 되는? 신체가? 발달이 되는 모든 단계. 얘들아, 근데 신체가 발달이 될 건데 뭐에서 뭐로 발달된 거지? 배아에서 성인으로 발달이 된 거지. 배아에서 이런 성체로의 모든 신체 발달은 exhibit, 뭐 한다? 보여주는데 random activities, 뭘 보여줘? 무작위 활동들을. 어디에서 무작위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 cellular level, 무슨 수준에서? 세포적 수준에서.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배아에서 지금 어른이 될 때까지 신체 발달이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 모든 단계에서 보면 세포적 수준에서 보면 다 어떤 활동들이 일어났다고? 무작위 변수 활동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첫 번째 이해됐어? 그러면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잘라볼게. 이 앞은 얘들아 누구의 활동 강조한 거야? 무작위 활동이 먼저 있다라는 걸 강조한 거야. 세포적 수준에서. 그리고 body formation, 신체 형성. 얘들아, 신체 형성은 결국은 얘랑 사실 주어 같은 말 아니니? 신체 형성은 또 depends on, 뭐뭐에 의존? 하는데 얘네 뭐에 의존하냐면 새로운 possibilities, 뭐 가능성. 새 가능성에 또 달려있기도 한데 저 가능성은 generated, 사실 어떻게 되는 거래? 발생돼. 뭐에 의해서? 이러한 활동. 얘들아, 이런 활동은 다시 또 누굴 얘기하는 거지? 무작위 활동이죠. 그러면 얘들아, 무작위 활동에 의해 발생된 새로운 가능성에 또 신체 형성이 의존하고 있다는 건 두 번째도 그럼 무작위 활동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봤더니 뒤에 얘들아 coupled with는 뭐뭐와 결합된 무작위 활동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 무작위 활동이 아니라 이 무작위 활동이 누구랑 결합돼 있대? those outcomes, 저런 결과의 선택이지. 근데 저런 결과의 선택인데 저 결과는 또 어떤 결과냐면 satisfy, 만족시켜줘. 이전에 이미 built-in criteria래. criteria가 뭐지? 기준, built-in은 이미 내재된. 그러면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기준이 있었겠지. 기준이 있었다는 건 규칙적인 거야, 규칙적이지 않은 거야? 규칙적인 거란 말이야. 이런 규칙적인 걸 satisfy, 뭐 해줄 수 있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의 선택과 어떻게 되었을 때? 함께 되었을 때 누가? 무작위 변수가. 그럼 무작위 변수가 누구랑 같이 됐다는 거지? 기준 선택과 같이 되었을 때 발생된 새로운 가능성에 이런 신체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달려 있다는 거지. 이 말 이해됐어?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문장이 이렇게 보이네. 첫 번째 문장은 신체 발달의 모든 단계는 다 무작위 변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진짜 제대로 몸이 형성되는 건 무작위 변수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기준 선택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해준 거네. 이제 좀 무슨 말 하는지 확실히 좀 보여?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뒤에 어느 정도 이제 뚫리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얘들아, 새로운 구조는요, is based on은 뭐뭐에 기반을 두는데, 얘들아, 새로운 구조는 누구에 기반 둘 수밖에 없어? 오래된 구조.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기준, 이거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 선택은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애를 얘기하는 거지? 됐니 이거? 그리고 at every stage, 모든 단계에서 selection, 누구는? 선택은 favors, 더 선호하지. 몇몇 세포를 뭐하고? 선호하고 제거하는데 다른 세포들은 뭐한다? 제거한대요.
이게 그럼 무슨 얘기일까? 얘들아, 새로운 구조는 기반 구조에 원래 맞춰져서 나온 거잖아. 그럼 원래 있던 거에서 새로운 구조가 나온 건데, 그러면 새로운 구조가 가면서 얘들아, 누군가는 좋으니까 계속 데리고 갔겠지. 근데 안 좋은 애들은 뭐 해버렸을까? 제거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지. 됐어? 그 다음에 survivors, 그럼 뭐한 애들이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제거되지 않은 어떤 애들이 있을 거야? 생존자들이 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생존자들은요, serve, 역할을 하죠. 얘네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봤더니 produce new cells, 생존했으니까 얘네 또 뭘 만들어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냈겠지. 이 새로운 세포는 또 undergo, 뭐해? 겪어. further round는 더 나아가서 또 라운드를 또 겪는다는 거지. 무슨 라운드를? 선택 과정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준 선택에 의해서 선택이 되냐 안 되냐 이제 또 검증받게 되겠지. 그래서 선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고? 계속 살아? 남는 거고, 선택이 안 되면 죽고 제거가 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 해나가는 거야?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그러면 excepting immune system, 어딜 제외하고? 면역 시스템을 제외하고 누구랑 누구는? 세포와 이 세포의 extensions, 확장이죠. 얘네는요, genetically, 유전적으로 selected, 어떻게 된 게 아니야? 선택된 게 아니야. 뭐 하는 동안? 발달하는 동안 얘네는 유전적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얘네는 위치적으로 selected, 어떻게 된 거야? 선택된 거야. 여기가 약간 좀 위험하기는 해. 요 문장이. 이게 약간 왜 위험하냐면 논리적으로 그러면 사실 이 말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약간 새로운 제시해. 이래서 이 지문이 좀 어려워. 이 앞은 계속해서 무작위 변수랑 기준 선택을 얘기했거든.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세포가 있고 세포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계속해서 커졌다는 얘기 한 거잖아. 근데 이게 유전적으로 지금 발달 동안 선택된 게 아니라 그러면 세포가 확장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라고? 위치적으로 선택됐기 때문인데 이 논리가 되게 어려운 이유는 이제 뒤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 위치적으로 선택했다는 건 얘네가 그 안에서 뭘 보였다는 거야? 규칙을 보였다라는 걸로 다시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제 그럼 뒤에 한번 가볼게. 뒤에 봤더니 those in right place that make the right connections지. those가 여기서 의미하는 건 누구겠어? 세포들이죠. 얘들아, 세포들은 세포들인데 어디에 있는 세포들? 적절한 자리에 있는 세포들인 거지. 적절한 자리에 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는 또 that make right connection, 뭘 하고 있지 또? 옳은 연결을 하고 있는 세포들인 거지. 얘네는 are stimulated, 어떻게 돼? 자극받습니다. 근데 세포들은 세포들인데 어떤 세포들? that don't, 뭐 하지 않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제거되다가 아니라 don't니까 don't make right connections죠. don't make right connections. 여기서 지금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지. 선생님 노란색으로 묶어준 걸. 이해돼 이거? 얘들아,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연결을 하고 있는 애들은 자극을 받았을 거야. 근데 지금 얘네 뭘 하지 못한 애들은 적절하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애들은 are eliminated, 어떻게 될 거야? 제거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무슨 얘기 해준 거야 얘들아? 그래서 적절하게 위치에 선정된 애들만 생존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앞에서 해준 거지. 그 다음에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은요 is much like는 마치 뭐뭐와 같지. 이제 이거를 얘들아 스크립팅과 같다 그래. 스크립팅이 뭐지? 왜 조각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 얘들아, 조각의 핵심이 뭐야? 여기 있는데 여기 마음에 들면 살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간 다 뭐 해버리지? 파서 없애 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가래는 냅뒀을 거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얘는 우리가 굳이 안 써도 되는 이제 뭐 해버렸을까? 파서 없애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조각과 같다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제 조각 과정으로 뒤에 얘기를 해볼게. 자연적 결과지. 이 전략의 자연적 결과는 상당히 variability, 뭐가 나올 수밖에 없지? 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마다? 개인마다? 어디에서? 세포와 그 다음에 molecular, 분자적 수준에서 개인마다 계속해서 variability,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 비록 뭐일지라도 굉장히 대규모의 구조들이 quite similar, 굉장히 어떻게 생겼을지라도 비슷하게 생겼을지라도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여. 대규모 구조로 보면. 그럼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사람 몸뚱이만 봐도 그냥 대가리, 팔, 다리 이렇게 봤을 때는 대규모로 보면 굉장히 뭐해 보이지? 비슷해 보여. 근데 얘들아 이 안에서 뭐 다리 길이, 근육의 강도 이런 거 다 조금씩 다 뭐 할까? 다 다르잖아. 됐니 이거? 그랬을 때 이 질문 너네 정확하게 좀 연결을 처음부터 선생님 해볼 테니까 이 흐름을 좀 잘 잡아봐 봐야 돼. 얘들아 이제는 이 말이 좀 이해돼야 돼. 우리 인간의 신체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지. 인간 신체 형성은 사실 뭐에서 시작이 된 거지? 일단은 단일 세포에서 시작이 된 거야. 근데 단일 세포에서 이런 인간의 몸이 만들어졌다고? 그럼 이거는 뭘 보여준 거야? 우리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뭘 갖고 있다? 굉장히 풍요로움을 갖고 있다는 걸 사실 보여준 거지. 근데 얘들아 구조적 풍요로움은 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가능한 거지? 뭐랑 뭐가 있을 때? 무작위의 변수와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기준, 변수가 둘 다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풍요로움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저거에 의해서 신체가 형성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배아에서 성인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에는 꼭 누가 필요하다고? 세포 수준에서 일단 무작위 변수가 먼저 필요하고, 이런 바디 포메이션이 제대로 형성될지는 사실 이런 무작위 변수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누구도 결합돼 있어야 돼. 그치? 기준 선택. 기준 선택은 이미 어디에 내재되어 있는 거지? 우리 몸 안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미 그 전에 만들어진 애들의 허락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 얘네의 평가를.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구조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당연히 누구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래된 구조. 왜냐면 얘가 새로운 구조를 평가할 거니까. 그랬을 때 모든 과정에서 선택은 결국 특정 세포를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다른 세포는 뭐 할 거야? 없애? 버리면서 진화를 하겠지. 그랬을 때 생존자들이 그럼 남아서 결국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저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단계 선택 과정을 또 받으러 가는 거지. 됐어 여기? 그러면 면역 시스템을 제외하고 그러면 세포랑 세포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런 세포랑 세포의 확장은 사실은 어떻게 된 게 아니라고? 유전적으로 얘네는 선택된 게 아니야. 그러면 어느 세포가 더 커질 거고 어느 세포가 죽을지는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된 게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됐니?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연결을 맺고 있으면 얘는 남을 거야. 그거를 stimulated, 자극받고 있다고 얘기한 거고, 만약에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지 못한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은 애들은 제거가 되는 거야. 이거는 마치 무슨 과정과 같다? 조각 과정과 같아. 왜 그러냐면 이 과정에 굉장히 자연적인 어떤 결과는 결국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걸 통해서 굉장히 뭐가 나타난다는 거지? 상당한 많은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마다? 사람마다. 왜냐면 누군가는 여기를 도려내서 여기가 남아있을 거고 누군가는 여기가 달라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다 뭐 할까? 다르겠지. 그래서 얘가 세포나 분자 수준에 있어서 사람마다 당연히 다른 게 영향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얼핏 봤을 땐 굉장히 뭐해 보여? 비슷해 보인다는 거지. 됐니? 확실히 내용이 좀 심도 있긴 하죠? 그치? 정독 다시 보고 해.